자, 오늘은 전 세계 곳곳 구석구석 더러운 균처럼 사회를 오염시키고 좀먹는 악을 신랄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종,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자, 그럼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랜데스크를 모셔보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쫓을 것입니다. 정의가 말이죠. 자, 그럼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9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갑질의 최고, 천민 게이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아주 폭발을 합니다. 바로 갑질 스캔들. 그런데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에서도 2012년에 이른바 플랩 게이트로 불린 갑질 사건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랩이라는 게 뭐 평민, 서민 뭐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민 게이트라고 하는 게 사실 서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뭐 게이트를 일으키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랩은 말씀하신 대로 평민, 서민이라는 뜻으로 좀 더 정확히는 특히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서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천민 같은 것, 이런 욕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신분을 합해서 비하를 하는 맞습니다. 굉장히 최악의 단어네요. 맞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오후 7시 반쯤 당시 영국 보수당의 핵심으로 꼽히는 앤드류 미첼 원내 총무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도보 출입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로랜드 경관은 규정대로 도보 출입구로 나가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첼 원내 총무는 계속 정문을 열어달라고 생떼를 쓰다가 끝까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너희 같은 자식, 네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이 천민 같은 놈아, 아주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도보 출입구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막말을 퍼붓다가 결국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나간 거잖아요, 지금 저를. 자, 다음 날 결국 영국 최대 대중지에서는 내각 강요가 경관을 천민이라 불렀다라며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실었고요. 영국의 BBC와 유력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플랩게이트, 일명 천민게이트라 보도. 이에 영국 국민들은 SNS에 해시태그 #플랩게이트를 달아서 반대로 경찰관이 미첼 원내 총무한테 욕을 했다면 그는 해고됐을 것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이 불같은 논란에 미첼 원내 총무는 저는 천민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건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사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뒤 전 원내 총무 미첼은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허허. 장장 2년간에 걸친 이 소송의 결과는 미첼 원내 총무의 참패였습니다. 소송 비용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45억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막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놔야 했던 갑질 정치인의 최후였습니다. 자,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거운, 아니 지금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영국 경제주간지에서는 베트남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교육이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언급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 교육비 지출은 2000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베트남의 교육열이 뜨거운 이유, 우리 애가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명문대 이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베트남 명문대 신입생 100여 명, 무더기로 시험 성적 조작 파악. 아이고야. 베트남 전 지역에서 평균 고교 학력 점수가 하위권이었던 북부 지방 3곳. 하장, 설라, 호아빈. 근데 갑자기 대입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자 고득점을 받은 학생의 절반이 성적 최하위권인 북부지방에서 나왔다고? 이거 분명 뭐가 있어. 이에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적을 조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성적을 조작한 학생 100여 명 중에 대다수가 고위공직자의 자녀, 친지로 밝혀졌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좀 그렇다. 좀 너무했네요. 네. 교육 앞에도 평등해야죠. 점수인데. 그리고 전수조사 중에 북부지방교육청 간부가 수험생의 시험지 성적을 조작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10점 만점인 화학 과목 시험에서 1점도 안 되는 학생 성적을 무려 9.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 충격 사실이 모두 밝혀지자 베트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양심 없는 사람들 다 신상 공개해 주세요. 라며 대분노. 이후에 성적 조작 스캔들에 연루된 16명의 북부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은요. 구속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점수를 기준으로 퇴학 및 자퇴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이기심이 아이를 더 망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최악의 성적 조작 스캔들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베벌리 홀 전 애틀랜타 교육감. 그녀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내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을요. 확 끌어올리면서 애틀랜타시 공교육을 살리고 미국 교육계의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등극. 2009년도엔 미국 교원협회에서 올해 교육감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이제 영광의 메달까지 그렇습니다. 네, 받으셨네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요? 그런데 아, 그런데 나왔다. 당신을 시험 성적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루아침에 대규모 비리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그녀. 베벌리 홀 전 애틀랜타 교육감은 2001년부터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장에게 시험 성적을 조작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뭐야. 진짜. 2011년 조지아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80%, 44개 학교에서 무려 180여 명의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말이죠. 와. 근데 그 10년 동안의 조작이 모두 그녀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주를 받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력평가 시험 답안지에 표시된 오답을 지우개로 싹 지워 정답으로 바꾸거나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뭐하러 시험 봐, 그럴 거면?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맞아, 저렇게 해서 계속 저 사람한테 그거 궁금해요. 이익이 뭐예요? 학생들이 부탁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애틀랜타주 학교들이 이렇게나 치졸하게 성적 조작을 한 이유는요. 2002년부터 시행된 부시 정부의 낙오 학생 방지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법은 학교에서 일반 교육 과정에서 낙오되는 학생이 없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와 교사가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 결과에 따라 학교 예산과 교사들의 연봉 등이 결정. 결국 거짓으로 가짜 성적의 신화를 만들어낸 그녀는 약 60만 달러, 약 7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악한 교육자의 민낯은 2009년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 한 일간지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어긋난 욕심. 다신 일어나선 안 될 대규모 교육비리 사기극이었습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6위 공개합니다. (2001년부터) 약 18년간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를 이끌어온 타케다 스네카즈. 2012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도 활약. 그의 업적이 더욱 화제가 된 건 2013년, 202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경쟁지였던 스페인 마드리드와 터키 이스탄불을 제치고 당당히 도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켜 일본 스포츠계의 거장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2019년 3월 도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돌연 사퇴를 발표해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스포츠계의 영웅이던 그가 돌연 사퇴를 한 이유. 때는 2016년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전 IOC 위원인 라민 디악의 아들 파파 디악이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핑 사실을 은폐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수상한 점이 포착이 된 겁니다. 뭐야? 파파 디악이 2013년 7월쯤 파리에서 한화로 약 17억 원가량의 명품 시계를 구입했는데요. 이 금액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의 B 컨설팅 회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B 회사의 자금 출처가 바로 일본 올림픽위원회였다고 합니다. 뭐야, 약간 정황 증거가 있네. 그렇죠. 이후에 프랑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3년 7월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약 2달 앞두고 일본은 경쟁국인 스페인 마드리드와 터키 이스탄불에 밀려 매우 열세인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은 싱가포르의 B 컨설팅 회사를 통해 IOC 위원들에게 접촉. 특히 파파디악에게 약 200만 유로, 25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그 배후에는 다케다 위원장이 있다고 하자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적인 절차였고 사실 컨설팅 회사 없이는 올림픽 유치가 힘듭니다. 이게 뭐 신박한 변명이냐, 이게 진짜. 게다가 2019년 1월에도 自ら潔白を証明すべく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계속 변명과 억울함만 호소한 그는 프랑스 검찰이 재판을 위한 예심 절차에 돌입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2019년 3월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미국 대표 W 일간지에서는요, 일본 올림픽위원장 부패 혐의로 사임으로 보도하며 전 세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비난했고요. 또 일각에선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회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비난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특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도쿄올림픽 스캔들. 이번엔 올림픽의 상징인 엠블럼에 얽힌 스캔들입니다. 2015년 7월,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공식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10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일본을 대표하는 영광을 누린 이는 그래픽 디자이너 사노 켄지로. 당시 심사위원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승한 엠블럼이다. 일본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엠블럼이다. 라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위기를 맞게 된 이 엠블럼. 저 엠블럼은 제가 만든 극장의 엠블럼을 표절한 겁니다. 벨기에 그래픽 디자이너 올리비에 도비는요, 자신이 만든 극장의 엠블럼과 산호의 작품이 비슷하다며 SNS에 의혹을 제기. 동그란 원형 바탕에 영문자 T를 연상시키는 구도와 심지어 폰트까지 그게 똑같아. 똑 닮았습니다. 뭐 복붙이죠, 이게 요즘 말로. 네, 이거는 좀 너무하다. 결국 벨기에 디자이너 올리비에는 일본을 상대로 엠블럼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상표를 검토했고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 엠블럼 디자이너 사노 역시 이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디자인입니다. 벨기에 엠블럼은 본 적도 없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엠블럼의 원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던 그래픽의 거장 얀치 홀테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게 됩니다. 가지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명인데 그것도 표절이야? 예. 바보구나. 이러니까 코빅 개그맨들이 힘든 거예요. 더 웃기잖아. 아니 어떻게 일을 능가합니까? 디자이너 산호는 스스로 JOC의 엠블럼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때도 끝까지 표절은 아니나 논란이 많으니까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밝혀지자 영국과 미국의 유명 언론에선 2020 도쿄올림픽 엠블럼 표절로 폐기, 도쿄올림픽 로고 표절 스캔들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제대로 망신을 당해.